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로 배우는 중국어 발음과 성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펜으로 쓰는 것도 없고 화면만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제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 종이 위에 쓰는 거는 뭐 친근함이 있고 좋지만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좀 편집 같은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화면에 필기를 하면서 강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한데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는 그래도 교수자의 그 얼굴은 좀 보이고 표정도 보여야 좀 지루함이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색깔 좀 바꿔볼까요? 그래도 진짜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뭐 크게 그런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건 어,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이런 방식을 계속 일단은 고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게 운모였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로 따지자면 중성과 종성, 그러니까 모음과 받침까지 보통 해당하는 그 부분을 운모라고 했는데 그걸 먼저 배웠고요. 좀 특이하게 보통은 이 부분 성모부터 배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모표가 보면서 하나하나 발음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좀 이것도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읽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발음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볼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B로 돼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B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뭐 비읍 발음이나 뭐죠? B의 발음 뭐 비슷하겠죠. 뭐 이렇게 사실은 이 발음 자체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전혀 낼 수가 없죠. 모음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소리가 나는 그런 발음입니다. 그게 바로 자음이고 성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것도 그렇죠? 한글로 치면 이것도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기 발음 연습을 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는 이 친구들의 명칭이고요. 보통 뭐 이렇게 가, 나, 다라 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모음을 넣어서 발음을 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원래 이 자체로는 발음이 없지만 여기다가 오를 붙이면 그 다음에 성조까지 붙이면 성조 아직 안 배웠지만 이게 바로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발음할 때 맨 처음 시작하는 발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정한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가나다라 누가 정했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건어더러부터 안 시작 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나다라부터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아마 아 발음이 쉬워서 그럴 것 같아요. 얘도 그냥 빠로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 마음이니까 거기엔 우리 일단 따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치고 여기는 투명으로 이렇게 모음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오어 모음이 모든 곳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 이렇게 되고 이건 I가 되고 I가 되고 I가 됩니다만 투명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발음에 집중합시다. 저 처음에 사실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처음 배울 때 왜 이 발음으로 해야 되는가? 다른 발음은 안 되는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 답습되어 온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또 계속 전해져 내려온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뽀, 두 번째 건 포, 세 번째 건 모, 네 번째 거 for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뜨, 트, 너, 러. 원래는 보, 포, 모, 포, 드, 트, 너, 러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크, 흐 이렇게 또 세트고요. 지, 치, 시, Q의 발음이 특이하네요. 그 다음에 쯔,
시. 보통 우리나라 교재는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죠? 이거까지. 여기는 네, 좀 먼저 나왔습니다. 얘보다. 츠, 스. 보통 우리나라 교재는 여기까지 끝나죠. 근데 여기는 우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성모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모가 아니라 운모인데, 그렇죠? 앞에 붙는다는 그런 위치적인 의미에서는 얘가 성모로 분류될 수도 있겠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 강의자의 입모양을 보고 따라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듣고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볼까요? 얘는 뽀 이렇게 됩니다. 뽀. 오 발음은 우리가 먼저 했죠. 그러니까 얘가 뽀가 아니라 뽀 이런 발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성은 편의상 한 거고요. 그죠? 뽀로 하면 이게 이제 파인애플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뽀 이렇게 되고 거의 누구나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맨 처음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맨 첫 소리라고 보면 되죠. 중국어 학습자들은 여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린 조금 다르게 시작했지만요. 그래서 뽀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포 이렇게 되죠. 포. 네. 그다음요. 모가 되겠죠. 예.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모. 세트 중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만약에 한글로 표기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라고 저는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랫입술을 깨물어야 되기 때문이죠. for 영어의 F 발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for라고 하면 R까지 생각해서 FOR이나 FOUR 영어에 이걸 생각해서 for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R 발음 없는 for 이렇게 하면 되죠. for 네. for 이렇게 하면 이게 불교할 때 불입니다. 불상 뭐 이럴 때. 자, 그 다음 거는 또가 아니라 뜨어입니다. 뜨어 이렇게 돼요. 뜨어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또라는 발음이 없습니다. 또는 있겠지만 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뜨 이렇게 됐고요. 뜨 어들 특자가 뜨 이렇게 됩니다. 편의상 우리가 일성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뜨 이렇게 되겠네요. 사성의 뜨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성모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으어 발음만 조금 뭐라 그럴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뜨 됐고요. 다음 트 이렇게 트 얘도 그냥 티읕 받치 티읕 자음에 으어를 붙이면 됩니다. 트 물론 특별할 이 특은 그렇죠? 트 이렇게 됩니다만 어쨌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 이렇게 됩니다. 느어처럼 들리죠?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우리말의 발음을 쓰고 X 표시를 할게요. 러 아니고요. 르어는 세모입니다. 얘는 아니고. 르어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리을 받침에 가까운 리을입니다. 그냥 발음으로 할게요. 이 발음을 설명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습니다. 복잡해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한자를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생겼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바로 즐거울 락자의 간체자입니다.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발음 연습하고 있으니까 일성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발음만 들어서는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G도 E를 붙이겠습니다. 편의상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글자보다는 이 글자를 발음할 때 나는 소리라고. 이게 성씨 가도 되죠. 이거 김가 이가 할 때도 가도 되지만 형이란 뜻도 있습니다. 중국엔 특히 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면 형 혹은 오빠 뭐 다 됩니다. 도 있어요. 보통 단어를 두 개 중첩시키면 이게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거든요. 할아버지, 삼촌, 할머니 뭐 다 되는데 누나 뭐죠? 그 중에 오빠하고 형을 나타내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보세요. 네, 지금 발음 연습하고 있으니까 얘는 성조 표시 안 했죠? 표시 안 한 거는 점 잠깐 찍었잖아요. 점 안 찍어도 돼요. 지금 혹시 몰라 찍은 겁니다. 편의상. 그러면 뒤에 것은 힘을 빼고 성조 없이 발음하는 일명 경성입니다. 이따가 성조 얘기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고 하면 형 오빠의 뜻이 됩니다. 자. 얘도 뭐 비둘기도 그 발음이 똑같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껍질이 각자가 보이는데 이게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조개 껍데기 같은 거. 근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베이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아들이 배우기 좋게 이렇게 나온 교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이제 발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라고 하면 조금 다른 걸 느껴요. 우리 키커 할 때 크하고 물론 크어도 되지만 우리 키읔과 다른 점은 뭐냐면 얘가 조금 더 목 뒤쪽에 소리가 납니다. 약간 조금 좀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약간 가래가 좀 끓기 전에 끓으면 안 됩니다. 끓기 전에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러시아어 같기도 하고 약간 독일어 느낌도 좀 듭니다. 네, 독일어, 러시아 다 배우지 않았지만 약간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크어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안 되시면 거기까지 필요도 없고 그냥 으어 발음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그냥 크어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완벽한 발음을 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얘가 더 확실하죠. 흐어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굳이 그 한자로 표시를 하자면 아니 그 한자네요. 우리 한글로 표시하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네. 약간 허가 아니라 크흐어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이렇게 좀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마시다라고 할 때 이게 그 꾸짖을 갈자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마시다로 거의 써요. 그래서 술을 마시다 허죠. 술보단 물이면 허水 喝水 이렇게 얘기합니다. 我们喝什么? 우리 뭐 마시지? 라고 할 때도 했는데 그렇다고 막 이까지가 안 해도 되고요. 약간 허보다는 조금 맑은 허보다는 조금 거칠어진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한자 안 쓸게요. 니 하오 되는데 약간 니하오처럼 들립니다. 약간 얘가 하오 이렇게 들리거든요. 한자 써볼까요? 이게 니고요. 네. 얘가 하오 이렇게 되죠. 니하오. 네. 그래서 니하오 이렇게 안 되고요. 니하하오 이렇게 들린다는 거. 하지만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 그냥 니하오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점점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발음은 처음부터 완벽하면 그건 뭐 인간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얘는 I를 붙입니다. 해볼까요? 지 돼 있고 옆에서 한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네, 참. 그래서 번째 간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획순도 그렇고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른 우자도 보면요. 오른 우자. 우리나라 어떻게 씁니까? 오른 우자. 얘부터 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써야 되죠. 얘부터 이렇게. 중국은 그냥 이렇게 씁니다. 왼좌나 오른우나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왼좌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 순서대로. 오른우는 얘부터 내리고 이렇게 써야 돼요. 중국은 그런 것도 귀찮아.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그냥 둘 다 똑같이 써. 이렇게 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 세 조자 원래는 다 개자니까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글씨가 좀 튀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찌라고 해서 한 번에 해서 연화발도 그냥 한 번에 한 일자처럼 이렇게 해버립니다. 발음이 어떻게 돼요? J, I, 일성. I가 I 위에 만약에 성조를 하려면 점 찍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너무 기네요. 좀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찌, 찌. 네. 참고로 병아리는 네. 우린 병아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편합니다. 小鸡, 小鸡. 그러면 이제 작은 닭. 닭이니까 작은 닭이니까 작은 닭 병아리 이렇게 됩니다. 뭐 앞에 작은 소자가 붙고 그다음에 동물이 붙으면 웬만하면 그 동물의 새끼, 어린 새끼를 말해요. 찌 어렵지 않죠? 얘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얘를 읽으면 키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얘가 치인데 발음이 많이 새는 치예요. 치, 치.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발음 비슷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 치 되고요. 옆에 있는 글씨를 조그맣게 돼 있는데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치 이렇게 치 공기의 뜻입니다. 혹은 우리가 말하는 기의 뜻도 있어요. 그렇죠? 기를 불어넣다 할 때 기. 네. 이 한자체가 참 웃기죠. 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잠깐만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거를 정자체이기 때문에 타이완, 홍콩, 마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일본에서 어떻게 씁니까? 여기서 한 중간 단계쯤 1, 2 이거 일본이고요. 중국 대륙에서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가장 간략하고 일본이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우리나 홍콩, 마카오, 타이완이 가장 복잡한 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일본이 더 간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국이 간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번째자가 더 간결할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 정자체가 가장 복잡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번체자, 간체자, 그다음에 신자체, 그다음에 뭐 일본 약자 뭐 똑같은 말이지만 대해서는 나중에 간체, 번체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음에 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또 한 길로 다른 길로 빠져나왔죠. 치 됩니다. 치 조금 발음이 새는 게 좋아요. XI 발음도 여러분들 쉽지 않죠. C입니다. C, C 돼 있고요. 볼까요? 네. 이게 선역 서자죠, 여러분. 선역 서자를 C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발음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드물 히자도 C라고 읽고요. 많은데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아니면 가장 쉬운 한자는 C가 됩니다. C 선역 서자. 그렇죠? 티엔 시과. 서쪽에서 온 호박. 아니 호박이래. 오이. 미안합니다. 뭔가요? 이게 바로 수박이죠. 참고로 수박은 순 우리말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시 발음이고요. 얘도 좀 발음을 세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이빨 사이로 세면 좋습니다. 시 이렇게요. 시가 아니라 시 조금 더 세게 하면 됩니다. 발음이 이 사이로 세면 돼요. 자, 올게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보다는 우리 딴 것부터 볼까요? 얘부터 보겠습니다. 좀 덜 어려워요. 중국 사람한테는 다 비슷하겠지만
아니요. 중국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자, 볼까요? 얘는 ZI로 돼 있죠? 얘는 I라서 이 발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발음이에요. 네. 이런 게 어렵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일성으로 발음하면 얘가 발음 어떻게 될까요? 쯔 이렇게 됩니다. 쯔. 발음이 쯔가 아니에요. 쯔 쓰고 다시 X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쯔 하면 안 돼요. 쯔 하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전형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대충 하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됩니다. 유학생이라든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대한 쯔 이렇게 쯔 꼭 이렇게 뭐 진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쯔 이렇게 쯔 발음이 세면 됩니다. 예, 그 이와 이 사이로 세면 돼요. 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앞니가 없거나 아랫니가 없으면 이 발음이 아마 잘 될 거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쯔입니다. 쯔. 네. 쯔. 요즘에 한 20대, 30대의 발음이 좀 많이 세요. 이 사이로 셉니다. 그게 뭐랄까 좀 귀여움을 어필할 때나 아니면 좀 긴장했을 때 나는 소리가 있는데 아마 당사자들은 잘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어학자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짜증나. 저는 짜증나라고 합니다. 짜증나. 근데 약간 이 발음하고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저는 짜. 약간 짜가 좀 들어갈 때 있어요. 짜. 이렇게 할까요? 짜증나. 짜증까지는 안 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 게 있어요. 이 발음이 바로 이 Z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자면 요즘 그 중국어를 배우는 젊은 세대라고 할까요? 그런 학습자들이 이 발음을 더 잘합니다. 오히려 이 발음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되죠. 네, 그런 경향이 있을 정도로 이 발음은 요즘에 우리나라 쌍지읒 발음 조금은 변형이 된 거죠. 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음이 좀 세요. 이 사이로. 그래서 쯔입니다. 쯔. 네, 예를 들어서 글자 자자가 보이시죠? 얘는 사성으로 쯔 이렇게 됩니다. 쯔. 그래서 한자다. 한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문자다 하면 원쯔 이렇게 쯔 됩니다. 네, 쯔 이게 되고요. 아들 자자는 삼성입니다. 쯔 이렇게 되고요. 네, 어쨌든 네. 认真写字 이렇게 되겠네요. 네. 뭐라고 그러죠? 열심히 글씨를 써요. 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중국에서는 이게 라임이 중요하거든요. 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츠 쓰고 제가 네, X 하겠습니다. X. 예. 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도 가시 극자죠. 찌를 극자. 찌를 자자죠. 미안합니다. 극자가 아니라 극자는 네, 다르게 쓰죠. 찌를 자자도 예, 츠입니다. 츠. 예. 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자격이지만 자극 뭐 이런 뜻이 되지만 발음이 그래서 치읓보다는 많이 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치읓을 발음할 때 좀 이런 C의 발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층계. 저 같은 경우는 층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조금 젊은 사람들은 층계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약간 조선족들의 발음에서 좀 나타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 층까지 가세요? 몇 층까지 가세요? 하면 그냥 층 하면 되는데 약간 몇 층은 요즘 젊은 사람 혹은 조선족 우리 동포라고 얘기하죠. 조선족의 말투에서 좀 그 발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이렇게 하겠죠. 고조는 북한이니까 빼고요. 몇 층까지 가십니까? 몇 층까지. 그렇죠? 예. 뭐 사촌이 사촌. 약간 이런 발음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이렇게 할 때 촌. 네. 어쨌든 이 츠의 발음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츠 이렇게 돼요. 츠.
이거 하다 보면 좀 입술이 좀 약간 간지러워요. 왜냐하면 열심히 발음하다 보면 살짝 울리거든요. 이 입술도. 얘도 그 우리가 스 있죠. 스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발음이 세요. 이 사이로. 예. 세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스, 이게 실사자거든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죠. 써야 되고 이제 속자로는 이렇게도 쓰죠. 실사를. 예.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발음이 스 이렇게 돼요. 스. 그래서 쩐스 이렇게 하면 실크가 돼요. 실크. 진짜 실. 진짜 실이라니. 진실한 실이라니. 참실. 우리 참나무 할 때, 참기름 할 때 참실 있죠. 예. 참실이 중국에서는 실크입니다. 비단. 네. 그래서 우리 발음에 스가 있죠. 예. 뭐랄까 쓰레기 할까요? 쓰레기. 우린 쓰레기라고 하면 중국 사람은 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 좀 단어 선정이 좀 좋지는 않네요. 네.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거 보면 이, 우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 교재에서는 성모로 치지 않는 약간 반성모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Y 같은 것도 원래는 그죠? 반모음이라고 영어에서 배웠죠. 진짜 모음이라기보다는 조금 자음인지 모음인지 알 수 없는.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지만 예, 성모로 봅니다. 이 그다음에 우 됐고요. 안 한 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가 이제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쯔 있었죠? 얘 발음도 사실은 쉽진 않았는데 얘는 더 어렵습니다. 뭐 겁을 먹은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발음해 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자, 쯔입니다. 쯔. 네. 쯔도 다르죠. 예. 그죠? 찌도 아니에요. 찌, 쯔 아니고 쯔 발음해요. 쯔. 이게 이제 국물즙자잖아요. 그렇죠? 국물즙, 과즙할 때. 이게 바로 쯔입니다. 쯔. 어렵죠? 알 지자도 쯔. 이거는 뭐 발음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되지만 좀 무책임하게 들리셔도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질로 시작해서 질질질 혀를 조금씩 올려가 질질질질질질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혀를 공중에 띄워가지고 즈의 발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이거는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모 중에 으 있어요. 이 발음처럼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줍니다. 학습자에게. 그다음에 6개월 후에까지만 마스터하면 되니까 처음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쯔입니다. 쯔. 바로 어렵죠. 이걸 권설음이라고 합니다. 말 권자예요. 혀 설자죠. 소리 음자입니다. 권설음. 혀를 말아요. 말아. 그렇다고 막 세로로 마는 거 아닙니다. 이거 혀 말기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입 천장 쪽으로 이렇게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막 말겠습니까? 살짝 구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쥐엔셔인, 네, 쥐엔셔인이라고 해요. 쥐엔셔인, 네, 셔터우니까 쥐엔셔인. 권설음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명칭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죠. 발음만 잘하면 이런 거는 뭐 권설음이니 뭐니 이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쯔입니다. 쯔. 그래서 구워쯔 과즙이네요. 과즙은 주스 말하죠. 주스. 예. 우리 복목을 쓰면 안 되니까 주스. 예.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스. 네, 이걸 구워쯔라고 해요. 쯔 이렇게요. 빙果汁 사과 주스, 애플 주스.橙汁 오렌지 주스. 쯔 뭐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知道 하면 이제 안다. 不知道 모른다. 할 때 쯔 많이 쓰니까. 이런 이제 비슷한 가족이 딱 4글자입니다. 4개가 있어요. 하나 배웠고 두 번째 얘도 이제 아시겠죠? 발음이 츠입니다.
치 먹다의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흘 같은데 흘 그쵸? 거의 안 쓰는 단어는 중국은 너무나 기초적으로 중국어 중요한 단어죠. 치饭 밥을 먹다. 吃饭了吗? 네. 吃饭了吗 아닙니다. 吃饭了吗? 네.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처음에는 웃길 수 있어요. 근데 중국어를 점점 많이 하다 보면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제 발음을 하다 보면 학습자들이 웃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저도 웃기죠.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웃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 스스로는 이제 웃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니 吃饭了吗? 니 吃饭了吗? 이것도 웃기지 않는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거 볼까요?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시입니다. 시. 여러분 사자가 네, 갑자기 당황했어요. 사자가 물론 이거는 이제 간체자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사자가 이 사자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자가 한자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시즈. 얘도 경성이네요. 시즈. 그렇죠? 사자를 말할 때 시즈라고 합니다. 발음은 시이고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라오시 선생님 할 때 라오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오시 할 때 시의 발음도 여러분 거의 처음에 배우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았습니다. 시 뭐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거의 없네요. 이것은 거의 없고 이라는 표현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문어체로만 쓰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 너무 많이 쓰이죠. 그렇죠? 권설을 많이 하다 보면 침이 좀 더러운 얘기면 침이 좀 입 안에 고여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이 권설음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입 안에 좀 침이 고이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많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 침이 많이 고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입술 끝 저기 양쪽 끝에 이렇게 하얗게 좀 지저분한 얘기 죄송합니다. 하얗게 이렇게 침이 고여서 이렇게 약간 그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가끔씩 입술 주변을 좀 청소를 해줘야 되죠. 이 끝에 부분을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모이는 그 부분 알죠? 그 마주치는 부분. 중국어를 할 때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열에 한 4-5은 거기에 좀 침이 고여있는 조금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발음이 시이고요. 가장 어려운 발음이 이겁니까? 뭐 그렇죠. 이 세 개가 잘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발음이 입니다. 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발음은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정도만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날 일자 보이시죠? 쌍일코이. 이거는 이제 해를 바라보는 거니까 해바라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 근데 생일 얼마나 어려운 발음입니까? 한자는 엄청 쉬운데 그렇죠? 생일 이렇게 됩니다. 의 발음이 되고요. 이 발음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발음은 저는 예외적으로 연습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을 줍니다. 1년. 나머지는 6개월이었어요. 나머지 어려운 발음 있죠. 뭐 위라든가 쯔, 치, 시 이런 거는 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의 발음은 1년을 줍니다. 학습자에게. 그만큼 전 어려운 발음을 생각하고 저는 1년보다 더 훨씬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쉬운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이렇게 됩니다. 뭐 1인이다. 1인이란 말은 안 쓰거든요. 일인 뭐 이렇게 되죠. 1인입니다.
시르ren, 시르ren 발음이 아주 묵직하고 떨리면서 어렵죠. 르의 발음이 정말 어려운 발음입니다. 이것도 역시 혀가 그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그려야 됐어요. 네. 이렇게 혀뿌리에요 여기가.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까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대신 천장엔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네. 그래서 권설음은 딱 네 개가 있다. 쯔, 치, 시, 르. 여기에 있는 혀의 위치는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앞에 그 발음하는 그 부분만 다르지 쯔, 치, 시, 르. 다 혀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을 다 배워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네. 하지만 이거를 너무 열심히 연습한다고 여기에 너무 그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배우는 회화에 있어서 이걸 연습할 뿐이죠. 네. 그래서 발음을 여러 가지 배워봤고요. 어떤 발음이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for 이 발음은 좀 어려웠으니까 주의하시고 흐 얘도 살짝 그죠? 그 다음에 쯔, 치, 시, 르 그죠? 쯔, 츠, 스까지도 좀 어려운 발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뭐 얘는 조심하면 되죠. K 발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크 얘는 치, 치 발음 얘는 시의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의 발음도 조금 쉬운 편이네요. 어려워 보니까. 네. 오늘은 성모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한 35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너무 또 길면 영상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성조와 지금까지 발음 한번 복습해 보고 발음과 성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셨더라도 이게 제대로 공부를 중국어 발음을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쯔쯔시즈 이 발음은 중국의 남쪽 사람들도 잘 못해요. 이건 타이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쯔쯔시가 쯔츠스랑 거의 똑같이 발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들도 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못하는 그 발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 뭐가요? 권설음 쯔쯔시즈 이 발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못하는 발음을 여러분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는 중국어 발음과 성조 편 3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조와 지금까지 발음에 대한 약간 부가적인 설명 정도로 좀 짧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회화로 넘어가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발음 연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